고생코아 안녕하세요. 저는 코인 생존기의 김비트입니다. 날이 정말 굉장히 좋습니다. 다들 즐거운 토요일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너무 집에서 차트만 보지 마시고 오늘 같은 날엔 낮에 산책도 하고 데이트도 하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4월 8일 토요일 코인 생존기 출발하겠습니다. 가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자, 코로나로 인하여 풀린 양적 완화, 그 돈이 많이 풀렸죠. 엄청난 대상승장 이후 너무 높아진 물가를 잡기 위해 미국은 강력한 정책들로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의 모든 시작은 인플레이션이었고 물가를 잡는다는 명목 하에 정책들이 시작이 되었죠. 자, 짧은 시간 동안 엄청나게 많은 금리 인상이 시작되었고 양적 긴축도 시작되었죠. 시장의 모든 집중은 현재 물가에 포커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시장의 관점, 포커싱은 물가. 네, 이 물가 정말 낮아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로 인하여 현재 높은 금리에서 금융 리스크를 안고 금리 인상이 가능할까요? 연준에서 원하는 물가의 하락이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동결 혹은 금리 인하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사실 시장은 후자를 원하고 숨통이 좀 트였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크죠. 그럼 오늘 우리가 물가를 바라볼 수 있는 지표들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CPI와 PCE가 있죠. CPI랑 PC가 있는데 사실 기본적으로 이 두 개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CPI는 미국 노동통계국에서 조사를 실시하며 소비자들의 지출 조사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만듭니다. 휘발유부터 TV 요금까지 약 8만 개 정도의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PC와 CPI와 PC 같은 경우에 CPI와 거의 동일하지만 간접 기타 지출들이 추가적으로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다른 점이 뭐냐면요. PC는 CPI를 약간 보완한 지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번 달 짜장면 가격이 너무 올라서 비싸졌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짜장면 대신에 짜파게티라는 대안을 선택할 수 있죠. 네, CPI 지표는 이런 대안이 체크가 되지 않지만 PC는 이런 대안도 생각해서 나오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둘 다 물가를 나타내는 지표이고 월마다 발표 시기가 좀 다르긴 하죠. 어쨌든 연준에서 PC에 대한 언급도 자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자, 그러면 소비자 물가 지수는 어떠한 수치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8만 개가 이렇게 정리돼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주로 보는 것은 YOY 혹은 MOM, 전년 대비, 전달 대비 증가율을 우리는 좀 보는 편이죠. 이번 달 YOY 예상치는 5.2%를 많은 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그럼 이제부터 이런 예상을 좀 해봅시다. 사실 22년 7월에 이 CPI YOY가 9.1%였나? 9.1% 정도를 보여줬을 거예요. 그리고 네이버에 이제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를 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리고 22년 여기가 22년 7월 지금 이전을 보면 물가가 이제 여기가 21년 7월이에요. 쭉 올라간 모습을 볼 수 있고 22년 7월부터 약간 횡보하는 중이죠. 그림상. 그러면 22년 7월부터 현재 1월까지는 사실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기도 296, 여기도 296, 1월도. 하지만 1월 이후에 2월, 3월에 약간의 이제 상승을 보여주었거든요. 근데 요거는 CPI 계산식이 조금 바뀌면서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럼 어쨌든 최근의 상승세를 생각해서 적당치 다음 CPI도 1.5 수치,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296에서 300까지 올랐으니까 대충에 한 3, 4 정도 올랐다고 생각하고 저번 달에 이제 1.6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1.5가 이번 달에도 오르겠지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을 해보면요. 이제 300.84에다가
1.5를 더해 봅시다. 1.5를 더하면 302.34라는 수치가 나오게 돼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4월이 될 거잖아요. 작년 4월에 287.5였거든요. 요거를 그럼 나누기 287.50을 해보면 1.051617 오르르르기 나오죠. 그러니까 대충 이제 계산을 해보면 5.1% 정도, 5.16% 증가를 이제 나타내게 되는 건데 이번 달 CPI YOY 예상치는 현재 5.2%로 인베스팅닷컴에 찍혀 있죠. 자, 그럼 9%가 넘는 절정을 찍었던 7월 달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7월 달. 7월 달부터 사실 지금 보면은 뭐 몇 개월 거의 횡보했잖아요. 자, 근데 어쨌든 계산식이 바뀌고 조금 올랐다고 했는데 그럼 1.5의 상승을 그대로 한번 적용을 시켜볼게요. 그럼 7월까지는 4달이죠, 4달. 그러면 여기에서 1.5씩 4달을 하면 6 정도의 수치가 오릅니다. 그럼 여기다가 300.84를 더하겠습니다. 그럼 306.84 여기에서 작년 7월 22년 7월에 296.31, 296.31을 나눠보면 3.55% 정도, 네, 3.55% 정도가 나옵니다. 사실 최근 계산식이 바뀌고 나서 꽤나 상승하는 추세를 이제 적용시켜서 1.5가 늘어났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이제 과거에 22년 7월부터 네, 1월까지는 거의 변동이 없거든요. 0.5 올랐으니까. 그러면은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변동이 될지 이제 약간 예상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특별한 이슈 없이는 현재 1, 2월 계속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었고 YOY가 그리고 이제 계산식이 바뀌면서 반등한 수치로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본다면 우리는 8월에 계산 발표되는 7월의 CPI YOY 그러니까 대충 한 3.5%까지의 하락을 예상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물론 또 다른 변수가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맥시멈을 찍은 이제 7월 상황, 그러니까 7월 이후의 CPI는 과연 여기서 더 하락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계속 한 3%에서 4%대까지의 이제 물가는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연준이 이야기를 하는 건 2%대인 거잖아요. 2%대까지 우리가 과연 가려면 여기에서 무엇을 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이야기인 거죠. 단순히 이런 지표만으로 물가가 잡혀간다라고 미국이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어요. 낮아지는 데이터 속에서 그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는 저희도 또 역으로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지표와 상관없이 현재 경제 상황도 봐야 될 거고요. 지속되는 뭐 은행 이슈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변수들도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진짜 정말 굉장히 복잡하고 중요한 상황에 도달해져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늘 이야기 드리는 건 아직 아래서 산 거 안 팔았고 부디 상황들이 우리가 생각하고 예상하는 대로 흘러가기를 바란다. 뭐 이런 이야기인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뭐 토요일이라서 지금 점심 이제 5시 23분인데 다들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모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이 페라리를 사러 가는 그날까지 고인생존기는 계속됩니다.